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P 구조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P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섹션 추가를 통해서 P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란 포터블 익스큐터블의 약자로서 윈도우 3.1부터 지원되는 실행 파일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식이 가능한 어떠한 곳에 옮겨져도 실행이 가능한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P 파일의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P 구조를 자세하게 보기 전에 먼저 빌드 과정을 보시게 되면 먼저 소스 코드가 있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것을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파일은 바이너리 헥사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링커에 의해서 링킹 과정을 거쳐서 실행 파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링킹 과정을 거칠 때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취합되게 되는데 리소스 데이터, 임포트, 익스포트 테이블 같은 함수 관련 정보들이 이 P 헤더 안에 각종 정보들이 입력되고 이 P 헤더를 통해서 DL을 로드하던가 함수를 로드할 수 있겠습니다. P 자체가 깨져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P 구조를 살펴보면 이미지 도스 헤더 그리고 도스 스톱 코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미지 도스 헤더에는 맨 첫 부분에 mz라는 2바이트 값으로 P 파일임을 확인하는 표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도스 헤더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 나올 이미지 NT 헤더 구조체의 시작 주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스 스톱 코드는 도스 파일임을 표시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은 바뀌어도 영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NT 헤더 구조체에는 한 개의 일반 멤버와 두 개의 구조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섹션 헤더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배열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나오시는 이미지 섹션 헤더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이미지 섹션 헤더에는 실행할 코드가 저장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섹션 헤더에는 문자열, 그 다음에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이 저장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i 데이터에는 export 함수나 import 함수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src 섹션 헤더에는 리소스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아이콘, 메뉴, 커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미지 섹션 헤더는 이미지 섹션 헤더에 실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위치, 크기, 속성의 정보만이 이미지 섹션 헤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 이전에 P 구조 관련 도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P 뷰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P 브라우저 프로페셔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P 구조뿐만 아니라 디스어셈블 기능까지 같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VX P 뷰어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구조체의 멤버 같은 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 구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P 구조는 많은 구조체와 많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상세하게는 알 수 없고 뒤에 패킹 과정이나 후킹이나 그런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
이게 쓰이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도스 헤더 보시게 되면 이 매직과 이 LFANU라는 멤버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매직에는 현재 파일이 열고 있는 파일이 B 파일인지 표시하는 MZ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값은 리틀 엔드 방식으로 저장되게 되었고 실제 값은 5A4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LF ANU에는 다음 나올 구조체인 이미지 엔티 헤더의 주소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금 헥사 값은 노트패드의 헥사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엔티 헤더입니다. 이미지 엔티 헤더는 일반 멤버인 시그네처와 그리고 두 개의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그네처의 값은 4바이트 값으로 PE00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값은 PE 파일임을 표시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파일 헤더입니다. 역시 엔티 헤더 안에 있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중요 포인트는 머신, number of sections, time, date stamp, size of, optional header, 그 다음에 캐릭터, matrix가 되겠습니다. 이 헥사 값은 역시 노트패드의 헥사 값이 되겠고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머신의 값에는 CPU의 918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실행 파일이 인텔 계열의 파일인지 아니면 AMD 계열의 파일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값은 32비트 환경에서는 0x0144가 되겠고 64비트 환경에서는 0x0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number of section 멤버에는 이미지 섹션 헤더의 개수를 담고 있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time 데이터 스탬프에는 빌드된 시간이 이 파일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그 시간이 기록되겠습니다.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에는 옵셔널 헤더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E0라는 값을 가지고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성과 특징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파일이 exe 파일인지 DLL 파일인지 비트 OR 연산을 통해서 값이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파일 헤더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이거는 노트패드의 파일 헤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멤버들을 담고 있는 이미지 옵셔널 헤더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옵셔널 헤더는 스탠다드 필드와 엔티 에디셔널 필드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스탠다드 필드를 보시면 중요 포인트는 매직, 사이즈 오브 코드,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매직은 열고 있는 파일이 몇 비트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값들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코드는 이 파일의 코드의 양이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읽어가지고 자신의 코드를 복제할 위치를 기준 잡기도 하고 보안 솔루션에서는 코드 섹션의 무결성 검사를 위해서 이 섹션의 값을 얻어가지고 검사할 크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 흔히 줄여가지고 엔트리 포인트라고 불리고 EP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실행될 코드의 주소를 담게 되는데 상대 주소를 의미하는 RVA 값이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주소 표현 방식으로는
VA와 RVA가 있는데, VA는 절대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옵셔널 헤더에 additional 필드가 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로 이미지 베이스, 섹션 엘리그먼트, 파일 엘리그먼트,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이미지, 서브 시스템, number of RVA and sizes랑 데이터 디렉토리 구조체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베이스는 상대 주소 기준으로 P 파일이 가상 메모리 상에 올라갔을 때 시작 주소를 담고 있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 베이스랑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이미지 베이스와 엔트리 포인트를 더한 값이 OEP, 오리지널 EP라 해가지고 언패킹 과정에서 OEP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말할 때 OEP가 이 이미지 베이스 값과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 값을 더한 값이 OEP가 되겠습니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OEP를 변조를 시켜서 그 분석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특징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엔트리 포인트와 이미지 베이스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이 메모리상에 올라갔을 때 엔트리 포인트가 0x739d라고 했을 때 이미지 베이스는 이 기준을 잡고 있는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가상 메모리상에 올라갔을 때 시작 주소를 담고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베이스가 0x00400000이라 했을 때 이 값이랑 엔트리 포인트가 더한 값이 실제 메모리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원리 디버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했던 pass.exe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베이스의 값은 지금 00400000입니다. 네, 0000입니다. 이 값이랑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 이 값을 더한 값이 실제 메모리상에 올라갔을 때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0040-1220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올리 디버그로 켰을 때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섹션 엘리그먼트가 있는데 섹션의 배치 간격을 담고 있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엘리그먼트는 파일상의 섹션 배치 간격을 저장하고 있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즈 오브 이미지는 P가 메모리상에 올라갔을 때 차지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멤버는 드라이브 파일인지 GUI 파일인지 CUI 파일인지 P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 of RVA and sizes 멤버에는 다음에 나올 구조체인 데이터 디렉토리의 개수를,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담고 있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섹션 엘리그먼트를 상세하게 봤을 때 만약에 섹션 엘리그먼트의 값이 0x1000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미지 섹션 헤더의 값이 공간이 0x0700이라고 하면 0부터 시작을 했을 때 섹션 엘리그먼트의 값이
0x1000이니까 남는 0x0300의 값은 이렇게 null 바이트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이 1500이라고 치면 섹션 엘리그먼트의 값이 1000이니까 이 값을 더하면 2500이 됩니다. 근데 이 섹션 엘리먼트의 값이 0x1000이니까 무조건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0500 바이트는 이렇게 null 바이트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 섹션은 0x3000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패딩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파일 엘리먼트도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섹션 엘리먼트의 값과 파일 엘리먼트의 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낸 구조체인 이미지 데이터 디렉토리인데 이 구조체인은 두 가지 멤버가 있겠는데 버추얼 어드레스는 해당 위치를 RVA 값으로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알 수 있겠고 이것은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디렉토리에 이것은 이 구조체는 16개의 배열로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미지 디렉토리, 엔트리, 익스포트, 그 다음에 임포트, TLS, IAT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들은 안티 디버깅 및 후킹 등에 사용되게 되는데 제가 다음에 공부하면서 다시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섹션 헤더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고추얼 사이즈, 고추얼 어드레스,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 포인트 투 로우 데이터, 캐릭터 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섹션 헤더는 실제 섹션의 값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섹션의 크기, 속성, 위치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섹션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값들로 이루어지는데 비트 오화 연산으로 값들이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실습으로 섹션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섹션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게 되는데 패킹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섹션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메일 다른 값들로 섹션 이름이 표시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섹션을 이용해서 압축된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내용을 풀어가지고 원하는 실행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섹션 추가 시 필요한 구조체 멤버를 보시면 이미지 파일 헤더에 있는 멤버 섹션, 그 다음에 섹션 엘리먼트, 파일 엘리먼트,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이미지가 중요 구조체 멤버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습해볼 파일은 섹션 add라는 실행 파일이 되겠는데 실행하게 되면 섹션 add study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것을 비구조를 통해서 헥서값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열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섹션의 개수를 증가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pview로 살펴보게 되면 이미지 파일 헤더 안에 number of section이라는 멤버에 확인할 수 있는데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섹션 헤더의 개수를 담고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이렇게 5개의 이미지 섹션 헤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가 지금 D0xD6이라는 곳에 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값을 한 개를 섹션을 추가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6에 이 프로그램은 헥사 에디터가 되겠는데, 헥사 값을 P 파일의 헥사 값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D6에 0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06으로 수정하고 저장을 하고 나가게 된다면 이전에 보지 않았던 섹션 헤더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고, 넘버 오브 섹션의 개수가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섹션 헤더의 지금 값들은 지금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섹션 헤더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먼저 이 이미지 섹션 헤더에 추가시킨 이미지 섹션 헤더의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상으로 파일 오프셋이라고 표현하는데 0x290 지점에 제가 섹션 헤더의 이메일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x290 지점에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섹션 헤더는 이름이 점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름이 추가한 이미지 섹션 헤더의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추얼 사이즈와 그 다음에 시작 위치 RV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게 이 WS 섹션은 RELOC라는 섹션 헤더 다음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RELOC 섹션의 다음 위치하기 위해서 위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메모리상의 시작 주소는 0x2b000, 그 다음에 크기는 0xdab가 되겠는데, 크게 보시면 RELOC라는 버추얼 사이즈와 RV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더하면 EBDAB인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섹션 엘리먼트 값이 0x1000이기 때문에 섹션 엘리먼트 값이 1000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값이기 때문에 섹션의 위치는 1000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000을 더하기 주게 되면 EC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의 크기는 임으로 0x100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사이즈가 298이라는 주소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예,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이즈니까 리틀 엔디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것은 지금 두 개의 파일이 같은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PBO를 꺼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 4바이트는 EC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틀 엔디언 방식을 역시 이용해서 예,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바뀐 값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파일상의 크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size of raw 데이터와 pointer to raw 데이터의 값들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RELOC라는 이미지 섹션의 섹션 헤더에 다음번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RELOC 섹션의 파일상의 시작 주소가 0x29000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1000이게 되는데 확인해 보시면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차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더하게 되면 EA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A000 다음 부분부터 다음 섹션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 S 섹션의 파일상의 위치는 합한 값인 EA000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100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데이터는 EA0이라는 지점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값을 역시 헥사 값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파일상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EA000이 되겠습니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끄고 확인을 해본다면 size of raw 데이터와 pointer to raw 데이터의 값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성값을 변경할 건데 속성값은 읽기만 하기 때문에 읽는 값의 속성값이 이미지 SCN-MEM read라는 값인 헥사값인 40000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섹션의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지금 EB4라는 위치에 값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EB4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리틀 엔디언 방식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40을 입력하게 된다면 이만큼이
속성 값이 되겠고, 다시 piv를 열어서 보시면 되면, 예, 이 값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한번 해보고 실행을 시켜보면 아직까지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미지 섹션 헤더라는 곳에는 실제 섹션 값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섹션의 정보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섹션이 실제 값들을 채워서 넣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헥사 에디터를 사용해가지고 바이트 수를 삽입할 수 있겠는데 섹션 헤더는 이렇게 실제 값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원래의 파일 크기를 늘려서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일 크기를 증가시켜서 공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바이트만큼 한번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어서 16진수 1000이라는 바이트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 제가 원하는 값을 입력해서 그 문자열을 활용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아직까지 역시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 바이트만큼 삽입한 만큼 크기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옵셔널 헤더에 있는 사이즈 오브 이미지 이 부분은 지금 파일상의 크기가 되겠는데 지금 이 C000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지금 1000의 값을 더해서 값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는 120이 되겠습니다. 120이라는 주소에 보시게 되면 00, 02, C0, 00이 되겠는데 1000을 더하는 거니까 C의 값이 D0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일단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삽입한 이미지 섹션 헤더에 값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삽입한 1000 바이트만큼 삽입한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문자열을 변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값들을 먼저 섹션에 실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전에 이 파일은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API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실제 추가한 값들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추가한 섹션 1000 바이트만큼 추가한 위치가 이 공간이 되겠는데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 파일에 제가 여기 바에 나와 있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출력하는 문자열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 값을 넣었고 이 값을 이제 원리 디버거로 한번 삽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리 디버거를 열어보면 일단 그 문자열을 출력하는 메시지 박스의 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메시지 박스라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셨던 바에 있는 제목 표시창에 있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안에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인자값으로 푸시하는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이 올라가는데 이 값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수정했던 EA000 위치 이 값은 파일 오프셋 값이므로 제가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메모리상에 올라갔을 때의 주소가 되겠는데 이 값은 VA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으로 수정을 해서 보면 제가 입력한 WS 값과 이 문자열 값은 이 위치에 저장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0042 12형 00이 되겠는데 여기에 값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인자값을 0042 10형 0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올 문자 안에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문자열 값을 0042 10형 10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값을 이제 저장을 해서 실행 파일에서 변경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opy to executable 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all modification 전부 수정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누르시고 전부 바꾸겠다. 값을 복사한다는 카피용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코드 창에서 세이브 파일을 통해서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실행 파일을 바뀐 것을 저장할 수 있겠는데 예. 이게 바뀐 거죠. 네, 실행시키면 바뀐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이거와 이걸 비교해 보시게 되면 문자를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